자,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유독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치 그거, 우리 개인 생활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자,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최근에 국내 자영업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뉴스인데, 문제는 이게 공중파 메인 뉴스 언론에는 제대로 크게 나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군소 언론사에서 조그맣게 기사 몇 줄로 다루는 게 항상 전부입니다. 자, 요즘 문 닫고 있는 폐업 식당들이 특히나 5만 곳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수치냐면은 IMF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자, 친애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이 정치라는 게 과연 우리들 일상생활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그 하나하나, 그 모든 일상생활 사이사이에 정부의 정책이 그리고 정치 행위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세금 올리는 게 우리하고 상관없습니까?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부동산세가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르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들어지고 취업하기 힘들어지고 고용보험기금이 박살나고 여러분들의 실업급여가 동이 나고 이런 게 정치랑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20년 넘게 장사하셨던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 분들 많습니다. 자, 근데 그 무서웠던 97년도 IMF 시절에도 버텼던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분들이 문재인 정부는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때 당시에 국내 30대 대기업 중에서 17개가 넘는 기업들이 모조리 부도를 맞이하고 망했던 시절입니다. 저때가. 그때 당시에도 버텼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버텼던 자영업계의 베테랑들이 문정부의 정치방역쇼는 못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기 어린 정치만을 위한 방역쇼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에게만 이렇게 끝도 없는 희생을 강요할 생각인가요? 문정부가 끝날 때까지 갈 겁니다. 이 짓거리는. 왜? 부동산에 박살난 국민들의 민심이 있죠. 또 자영업자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다가 지금 성난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죠. 이 국민들의 분노를 가장 효과적으로 길거리에 못 나오게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바로 이 코로나 정치 방역팔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바보 같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방역 프레임쇼에 계속해서 순순히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자영업자분들 가게에 그 3명, 4명이 넘게 들어오면은 진짜로 그게 뭐 이렇게 막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요? 근데 서울 지하철에서는 왜 괜찮아요? 하루에 서울역 그 KTX 기차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서울 지하철에서 부산 지하철에서 하루에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이용하는데 거기는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퇴근 이후에 사람들이 한잔 하려고만 하면은 그때는 바이러스가 모입니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절대로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순천향대 의대 교수님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과도한 정치적 방역쇼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분위기를 환기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으세요.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바보 같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프레임쇼에 순순히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이런 뉴스 보셨나요? 폐업 중고품 가게도 폐업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폐업 중고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가게들도 폐업할 지경이라고 해요. 자, 일반적으로 폐업 처리 전문 가게들은 불경기의 호황을 누립니다. 왜냐면 폐업하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거 뒤처리해주고 정리 청소해주면서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정부 들어가가지고는 이 경제에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폐업 처리 전문 가게들도 폐업할 위기라고 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물건이 쌓여 있어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세상에, 폐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고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물건들을 전문 처리업자들도 제대로 다 매입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폐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건을 도저히 다 매입할 수가 없대요. 업자들도. 돈이 모자라고 창고도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폐업이 적당히 심한 게 아니라 너무 심하니까 경제가 너무 나빠가지고 이 물건을 다시 사갈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만 끌어안고 있고 돈은 회전이 안 되니까 중고품 전문 처리업자들도 전부 다 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기 힘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즘 국내 내수 경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나쁘냐면은 경제가 얼마나 나쁘냐면은 중고품 전문 처리업자들조차도 못 버티고 쓰러질 정도입니다. 자, 일단 첫째, 폐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장에 중고 물품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업자들조차도 도저히 다 매입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둘째, 내수 경제가 너무 폭망을 해버려가지고 망하는 사람들만 많고 신규 창업자가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까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지금 국내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가시냐고요. 문정부는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이죠. 야, 이제 진짜 우리가 한숨 나오죠. 더 이상 이런 나라를 맛보고 싶지가 않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했고 2017년 저때 당시에만 해도 극소수의 국민을 제외한 7, 80% 이상의 국민들은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과 4, 5년, 지금 한 3, 4년 정도 지난 현재 시청자분들께서는 저 멘트를 다시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때와 지금의 의미가 전혀 달라졌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말 심각합니다. 언론들이 입을 꾹 이제 메이저 그 방송 3사 공중파 언론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멍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인 나라 같았으면 지금 길거리에 사람들이 분노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야 정상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서울 강남구 유명하죠. 서울의 대표적인 특수상권으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서울 강남구인데 거의 경제학적인 배경 지식 체계도 나올 정도인데 경제학 체계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 자, 이 서울 강남구에서도 폐업 상가가 무려 4,400건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유명 브랜드들조차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조차 못 버티고 폐업하고 철수하는 게 줄을 잇고 있다라고 해요. 심지어 이게 올해 기사도 아닙니다. 2020년 9월 바로 작년 가을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저 폐업 수치가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났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자영업자들이 사라지면은 10대, 20대 젊은이들이 간편하게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뉴스 참고 자료를 한번 자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서울에서는 지금 20일 만에 음식점이 1,600곳 이상씩 증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20일 만에 1,600곳씩 음식점이 증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아니에요. 음식점 한 분야에서만 이만큼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문정부가 들어온 이후로 내수경제와 실물경제는 해마다 꾸준히 폭망하고 있었는데 전년 대비 저기서 더 증가된 수치가 이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 뉴스도 여러분들 올해 지금 뉴스가 아닙니다. 1년 전 뉴스예요. 2020년 3월달 코로나가 시작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던 무렵입니다. 저때 당시에 20일에 대한민국 전국도 아니고 서울에서도 모든 분야가 아니라 음식점 한 군데에서만 20일에 1,600곳씩 자영업들이 폐업을 하고 있었다라면 지금은 과연 몇 군데씩 사라지고 있을까요?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문을 닫고 있을까? 어림잡아도 여러분들 몇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훨씬 더 심해졌잖아요.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심지어 이 뉴스도 여러분들 올해 지금 뉴스가 아닙니다. 1년 전 뉴스예요. 2020년 3월달 코로나가 시작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던 무렵입니다. 저때 당시에 20일에 대한민국 전국도 아니고 서울에서도 모든 분야가 아니라 음식점 한 군데에서만 20일에 1600곳씩 자영업들이 폐업을 하고 있었다라면 지금은 과연 몇 군데씩 사라지고 있을까요?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문을 닫고 있을까? 어림잡아도 여러분들 몇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훨씬 더 심해졌잖아요.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무려 39년 만에 대한민국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통계 자료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저 수치라고 합니다. 또 사업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이 없이 사장 혼자 코피 터지게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치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요. 폭발적으로 지금 1인 사장님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불쌍한 일이죠. 이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 젊은이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자금 마련도 못하고 용돈도 못 벌고 무슨 시험 같은 거 장기적으로 인생 미래 계획 플랜을 준비할 때 이제 열심히 이렇게 밤에는 공부하면서 낮에 이렇게 생활비라도 자연스럽게 서민 학생들이 벌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생활비도 못 버는 세상이 온 거예요. 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또 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라는 거는 젊은이들에게만 뼈아픈 게 아닙니다. 특별한 숙련된 노동 기술이 없는 은퇴 세대, 서민 일자리, 노인들에게도 치명타가 됩니다. 내수 경제가 좋으면은 국민들이 살기가 편했겠죠. 식당에서 알바라도 하고 경비라도 하고 주차 요원이라도 하고 빌딩 청소라도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은퇴하신 아주머니들에게도 가정주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던 부업거리들이었는데 서민 일자리였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월급이 조금 적어도 국민들이 자기 힘으로 떳떳하게 국가에 손 안 벌리고 벌어먹고 살던 국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서민 일자리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부 복지 정책 말고는 기댈 데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지 정책은 무한합니까? 경제가 망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을 잡아다가 조지고 있는데 자영업자들 망하고 서민들 망하면은 내수 경제가 망해가지고 그 다음 순번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입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흔들리면은 거기서 세금을 걷어다가 쓰는 국가 예산과 복지 예산은 과연 무한하게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가루가 되어버려가지고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책의 의도가 선하다라고 해가지고 결과까지 선하지는 않아요. 한 번 더 의도가 선하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까지 선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이 머리가 나쁘면은 그거는 죄악입니다. 일반인들은 머리가 좀 나빠도 되는데 정치인이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는 정치인이 머리가 나쁘면은 그거는 죄를 짓는 겁니다. 서민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고 의도는 선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최저임금을 서민들 살기 좋은 세상 만든다고 최저임금 올렸더니 무슨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서민 일자리 자체를 통째로 깡그리 날려버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겁니다. 아니 무슨 구서클의 흑마법사 대마법사도 아니고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 경제에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 경제를 깡그리 소멸시켜버린다라는 게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만 힘이 드나요?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내수 경제가 얼어붙으면은 기업인들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지금 전부 다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어가지고 해외로 나가고 있죠. 법인세를 올리고 행정 규제를 늘리고 힘이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공장과 회사를 경영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국내에서 이제 20대 대졸 신입사원들, 대학교 갓 졸업하신 동생 여러분들 스펙이 좋고 능력이 좋은데도 일할 일자리가 없잖아요. 거의 안 뽑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무자와 경력직만 최소한으로 선호할 뿐 이제 20대 대졸 신입사원들 꺼벙한 애들 뽑아가지고 몇 달 동안 회사가 월급 주면서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짓거리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회사들도 대기업들조차도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곳간에서 인심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곳간이 박하고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고용을 베풀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민간에서 고용 일자리 자체가 마법처럼 소멸되어 버렸는데 청년 여러분들의 직업이 일자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부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신을 차리고 이 정치에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최저임금 정책, 기업들의 법인세 정책, 세금 정책,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산업전기요금이 올라가고 발전 방식에서 원자력을 채택할지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정치와 100%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기분 좋은 주말이 또 찾아오고 있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하나하나 모든 게 정치입니다. 오늘 내가 방 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컴퓨터를 쓰고 에어컨 틀면서 전기를 사용하고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감기약을 타먹으면서 건강보험료의 그런 보조를 지급을 받고 도움을 받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오늘 또 찾아다니고 내가 취업하고 싶은 꿈의 직장을 찾고 대기업의 경영환경 법인세를 조절하는 게 누구냐? 그거 전부 다 100% 정치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두 번 다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수하셔서는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잘못된 선택을 내려버리면 대한민국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 탑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제발 더 늦기 전에 국민들께서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정치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은 정치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에, 여러분들만의 또 전문적인 분야에 바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전문 분야로 각자 저마다 뛰어나가서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정치가 균형을 잡는 게, 중심을 똑바로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들이 정치를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간신배들, 이제 간사한 혓바닥을 놀리는 이런 선동가들, 요설가들에게 놀아나지 마시고 반드시 바른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여러분들을 더 걱정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국가 전체의 국부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만큼은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